보신 대로 경남 산청과 하동의 산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열흘째인데요. 오늘 막바지 진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진화 99% 소식이 들려오기도 했습니다. 스튜디오에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이신 호남대 문현철 교수 모셨는데 문 교수님, 네. 이 진화가 다시 되다가도 재발화하고 이런 것이 아무래도 강풍 때문이겠죠? 정확한 말씀인데요. 강풍이 산불을 크게 촉발시키고 재발화시키고 비화시킨다. 그래서 확산을 매우 빠르게 한다. 예. 그리고 이 산불 진화를 더디게 한다. 그래서 바람이 가장 산불에 있어서 큰 관건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봄철에 바람도 강하게 불고 그래서 진화율이 높아졌다 낮아졌다가를 반복하기를 며칠 했는데 열흘이 지난 지금도 이 바람 때문에 진화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화가 어려운 요인 중에 낙엽이 또 있어요? 네, 우리나라 숲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50년 산림 녹화 세계적인 모범 사례 뒤안길에는 예.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예. 우리 숲이 저렇게 연료 물질로 가득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숲이 매우 위험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추가된 것은 숲에서 조금이라도 이 나무를 솎아내거나 또는 저 숲에 접근하기 위해서 뭔가 삽질 하나만 해도 이걸 훼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이런 강박관념이 우리 숲을 불덩이로 만들었다. 핵심은요, 낙엽층을 비롯한 연료 물질이 가득 쌓여 있다 보니까 저기에 불만 붙으면 이번 산불처럼 불바다가 된다는 겁니다. 예. 우리 숲이 이대로 가면 불바다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숲을 안전하고 푸른 숲으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예. 임도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국민적 공감대를 갖는 그 어떤 논의의 장, 수기의 장, 지혜를 만들어내는 장이 필요하다. 예. 저는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교수님,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식목일만 되면 나무 심고요. 그렇습니다. 온 국민이 산을 푸르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오히려 화재에 취약한 구조를 만들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죠? 그것은 옳았는데 예. 여기에 잘못된 편향된 생각이 우리의 생각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뭐냐면 숲을 그대로 둬야 된다. 손대면 안 된다. 관리를 해야 된다. 예, 저기에서 나무를 잘라내면 그 옆으로 바람이 뭐 이렇게 잘 들어가니까 더 위험하다. 또 이게 숲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인력과 장비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다기능 복합 기능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곳에 그런 다기능 복합 기능의 도로를 설치하려면 저게 무슨 바람길이 된다. 예. 뭐 이런 논리에 우리가 갇혀서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생각에 갇혀 있게 되다 보니 예. 그 생각을 다 따라가다 보니 우리 숲이 저렇게 1m가 넘게 낙엽이 쌓이고 접근할 수가 없고 산불이 나면 7개 시군이 불바다가 되어버리는 예. 30명이 죽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숲을 푸르고 안전하게 개선하기 위해서는 예. 저기에 인력과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그 루트, 포레스트 로드를 설치를 해서 임도를 설치해서 우리가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서 뭣도 좀 속화도 내고 예. 또 여기에 좋은 그 내화 수종 같은 것도 심고 예. 그게 탐방로도 되고 산불이 났을 때 신속히 인력들이 들어가고 교대하고 알겠습니다. 예,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숲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방치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경북 산불이 큰 불은 잡았지만요. 곳곳에서 잔불과 연기가 여전한 상황이라고 해서 아직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경북 지역 주택은 3천여 채 이상이 불에 탔다고 합니다. 주민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를 준비했습니다. 배를 풀어놓고 가야 되는데 네. 바빠갖고 풀지도 않아 그래갖고 아이고 안 돼 죽었나 보다 이랬는데 이 땅 파고 이래 속에 이래 있었나 봐. 살아 있어서 그래도 다행이죠. 닭은 다 타버리고 모르겠어 저도. 다가 퇴직하고 이제 고향이 이제 좋아서 이제 와서 이제 농사 일 좀 한다고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된 거죠. 갑자기 참을라 해도 그게 뭐라고 감당이 안 된다 소리. 그래서 정말 타 지역 사시다가 퇴직하고 좀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 옮겨온 분인데 참 임지혜 변호사님 안타까운 사연이 한둘이 아니에요. 저분들이 지금 돌아가고 싶어도 돌아갈 집이 없어져 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집뿐만 아니라 삶의 터전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불에 타 없어진 상황입니다. 피해가 극심한데 아직까진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집뿐만 아니라 뭐 가축에 대한 피해라던가 이 농작물에 대한 피해 어마어마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는데 일단 당장은 살 곳부터 좀 해결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산불 영향구역이요 48,150헥타르에 달합니다. 이것이 서울 면적의 80%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상황이고요. 지금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이재민만 해도 8,078명으로 현재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빠른 어떤 피해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후의 후속 조치들이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곳 주민들은요, 삶의 터전만 잃은 게 아니라 당장 생계도 막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산 주변에서 그 산을 토대로 생계를 꾸려왔던 분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분들의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아예 이제 없죠. 영덕송이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눈물도 안 나와요. 응, 눈물도 안 나와. 또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전체가 이러니까. 복숭아는 나무가 다 죽어버리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참 농민들이 뭐 진짜 참 말할 수 없습니다. 진짜 참 이 눈물 납니다. 변호사님, 영덕이나 뭐 영덕 송이버섯이나 의성 마늘, 우리 지역 특산물들이 그냥 이번 해에만 피해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맥이 끊기게 생겼다.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요? 아,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상황인데 영덕이 10년 넘게 지금 송이를 가장 많이 재배하는 그런 산지입니다. 예. 근데 이 송이를 재배하려고 하면 이 균이 소나무의 자리를 잡아서 시간이 걸리는데 이번에 정말 다 불 타버린 거죠. 예. 당장 올해 농사도 농사지만 앞으로 이 영덕 송이 명맥이 끊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또 농민들의 지금 고충이 담겨 있고요. 예. 복숭아밭도 다 불타버렸다고 합니다. 이 사과도 가을에 이제 수확을 해서 저장을 해두고 있었는데 이 저장 창고마저 다 불타버렸다고 하니까 예. 정말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것 같고요. 이렇게 농작물의 피해가 극심하다 보니 결국 이 농작물 가격 상승 우려까지 제기가 네.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제 대책을 내놔야겠지만 당장 이 피해받은 거는 정부로부터 어떤 지자체나 이런 곳으로부터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을까요? 그렇죠. 당연히 보상이 진행이 돼야 됩니다. 먼저 중요한 부분은 피해 규모를 좀 산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아직 이 과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리라고 봅니다. 보통 일반적인 과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은 피해에 대해서 먼저 적어내게 되고요. 예. 그렇다면 지자체와 이제 보험사 등이 함께 그 피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보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시일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예. 그 과정에서 당장 급한 불이라도 끌 수 있도록 어떤 금융적인 그런 지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재난 지역을 선포하게 되는 것이고요. 먼저 화재보험 같은 부분이 가입되어 있다면은 보상을 먼저 받고 이후 보험사에서 구상 절차를 진행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일단 좀 빠른 조치가 무엇보다도 좀 시급해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삶의 터전도 잃고 생계도 잃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하늘이 무너질 만큼의 슬픔은 가족을 잃은 일일 겁니다. 가족을 잃은 분들의 안타까운 목소리도 듣고 오시죠. 다른 분들을 내 차에 봉고차에 태워서 다 이동을 시키다 보니까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한 10시경쯤 넘었었는데 우리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마을 주변 분들 다 태워가 다 가고 난 뒤에 그 10시 돼가지고 여기 왔을 때 엄마가 안 계시니까 진짜 불은 타도 뛰어들고 싶더라고, 심정이. 하여튼 진짜 말이 막힙니다. 사회봉사만 하다 보니까 끝내 엄마 돌아가시는 거 아무 사람은 챙기고 나는 못 챙겼다는 거 좀 가족들이 알면 서운하겠죠. 그래도 저 할 도리는 잘해서 괜찮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픈 사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좀 대피하고 이런 데 도움을 주셨던 분이 정작 이제 나의 어머니를 못 챙겼다라는 그 죄책감에 눈물을 보이는 모습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경찰이 이 실화를 낸 걸로 추정되는 50대 남성을 입건했다고 하는데 뭐 실수로 불을 낸 건 맞지만 실수겠지만 고의 방화는 아니니까요. 그런데 너무나 큰 피해가 생겼습니다. 이 남성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형법에서는 그러니까 과실범, 실수여도 처벌하는 경우에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바로 실화가 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아무리
과실이랄지라도 불을 내서 이제 결국 이런 큰 피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 규정 두고 있습니다. 과실이어도 모르고 그랬어도 일부러 한 게 아니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예. 실제로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은 과실로 방화를 했더라도 이것이 큰 피해를 야기했을 때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내지는 징역형이 선고되는 사례들도 존재는 합니다. 해당 남성은 혐의를 좀 부인하고 있던데 경찰은 어떤 식으로 수사를 하게 될까요? 최초의 발화 지점 같은 부분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물론 당시에 강풍이 불었고 건조한 날씨, 이런 기후의 영향도 감안은 해야겠지만 애초에 이 산에서 불을 내는 것 자체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행위고 금지되어 있는 행위거든요. 어떤 과정에서 과연 처음에 이 불씨가 시작이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요. 그 과정에서 아무리 과실일지라도 이 최초에 이 불이 시작된 부분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형사처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